야, 이거 드디어 전기차 수요자들이 원하던 대로 흘러갈 수 있는 걸까요? 사실 KGM 혼자서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아가 제대로 참전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아가 EV3를 정식으로 공개했잖아요. 처음 나오는 가격대의 국산 전기차이기도 하고 작년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던 차종이기도 한데요. 사실 EV3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다고 봅니다. EV3 실구매 가격이 보조금 포함 3천만 원대일 거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후에는 2천만 원대 전기차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차냐? KGM 도 올해 신형 전기차를 출시하죠. 토레스 픽업 트럭인데 이 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저렴한 가격만큼 중요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오늘은 EV3 이후로 나올 국산 전기차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게 차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EV3가 정식으로 공개됐습니다. 판매 개시 시점은 7월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테슬라를 잡는다부터 시작해서 저렴한 가격 덕분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기준으로 EV6와 EV9에 이어 세 번째로 출시되는 기아의 전용 전기차죠. 81.3kWh짜리 배터리를 장착한 롱레인지 모델과 58.3kWh짜리 배터리를 장착한 스탠다드 두 가지 모델로 운영되고요. 국내 인증 기준으로 롱레인지 모델은 1회 충전 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 501km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롱레인지 모델의 판매량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크지만 주목을 받는 건 단연 스탠다드 모델일 겁니다. 보급형 모델로 나온 차이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건 보조금 포함 3천만 원 중후반 정도잖아요. 이게 기존 전기차들하고는 많이 다른 게 기존 전기차들은 가격보다는 주행 가능 거리와 같은 스펙 위주로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어차피 이 당시에는 보조금도 지금보다 많았기 때문에 실구매 가격이 보조금 덕에 많이 내려갔고 이 때문에 가격은 거의 논외라고 봐도 무방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랜저와 가격이 비슷한 아이오닉 5가 해치백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는 판매량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전기차 성장세가 조금 주춤해지고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모델들 대부분이 스펙도 평균 수준 이상으로 올라오다 보니 이제는 스펙보다 가격을 중점적으로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보급형 모델로서는 처음으로 EV3가 나온 겁니다. 레이 전기차는 내연기관 모델을 기반으로 한 차이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차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실제로 기아도 가격과 충전 문제라는 벽을 해결할 수 있는 게 EV3라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기아 송우성 사장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얼리 어답터를 넘어 얼리 머저리티를 공략해야 하는데 이들은 가격이 민감하고 다양한 비용을 따지는 분석적인 고객층이다. 전기차로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인 가격과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에 상당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 출발점이 EV3다. 이런 거였는데요. 이미 송우성 사장이 가격도 언급을 했었죠. 얼리 머저리티 층은 35,000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를 기대하고 있고 전기차 보조금을 반영했을 때 국내에서는 3천만 원 중반대에서 시작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건 스탠다드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지난번에 소형 SUV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표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스탠다드 모델이 보조금 포함 3천만 원 중반대로 확정됐어요. 그럼 이 급의 전기차를 출시하는 다른 브랜드들은 시작 가격을 무조건 3천만 원 중반대 내지는 이보다 더 저렴하게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비싸게 나오는 순간 기아보다 더 비싼 전기차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마케팅과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영향을 받는 브랜드는 KGM을 비롯해서 국내에서 국산차 통계로 잡히고 있는 브랜드들일 겁니다. 그리고 EV3가 3천만 원 중반대가 유력한 상황인가 동시에 이후에는 2천만 원 후반대라는 실구매 가격을 가진 전기차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어떤 차냐고요? KGM이 올해 어떤 차를 출시할 예정이죠? 토레스 전기차입니다. 사실 이 차가 KGM한테 중요한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한국 전기차 시장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렉선 스포츠가 렉선보다 저렴한 것처럼 토레스 픽업 트럭도 토레스 EVX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렉스턴과 렉선 스포츠의 가격 차이는 평균 15% 정도입니다. 물론 토레스 라인업은 이거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15%나 차이를 두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긴 할 텐데 토레스 EVX 실구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초에 보조금이 개편되면서 차 가격을 200만 원이나 내려버렸고 이 덕에 기존에 받던 중앙정부 보조금 650만 원하고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하면 평균 800에서 90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테슬라랑 KGM이 중국산 배터리를 규제한다고 했던 환경부 보조금이 빈틈을 제대로 증명해준 케이스라고 누차 말씀드렸었잖아요. 평균 보조금을 포함하면 토레스 EVX의 실구매 가격은 3,600만 원 내외가 됩니다. EV3보다 큰 차인데 비슷한 가격이라면 그 자체로도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잖아요. 토레스 픽업 트럭은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실구매 가격이 3천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이렇게 되면 현대기아차도 전기차 판매 금액을 민감하게 책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그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도 가격이 저렴하면 잘 팔린다는 걸 테슬라가 너무 확실하게 증명해줬고요. 토레스 픽업 트럭은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크기와 종류인 차가 없다는 것도 한몫할 겁니다. 만약 수요를 제대로 끌고 간다 이후에 출시되는 다른 전기차들도 당연히 가격을 낮게 잡을 수밖에 없죠. 한국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이상 한국에서 팔리고 있는 전기차들과 가격 경쟁을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어차피 보조금은 정해져 있고 갈수록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저 그런 결과가 더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토레스 픽업 트럭이 가져가야 할 역할이 확실하고 이 말은 결국 판매 전략도 이미 뚜렷하다는 건데요. KGM이 픽업 트럭 라인업을 재정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몇 개월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참에 포드의 픽업 트럭 전략을 벤치마킹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금의 가격 2천만원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당연히 수요는 확실해질 겁니다. 이건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진짜 짐을 싣기 위해 사는 트림이 있고 레저용 수요를 위한 트림도 있는 거죠. 이미 F150 같은 차들이 그렇게 팔리고 있잖아요. 화물용은 깡통 중에 깡통으로 출시해서 보조금 포함 2천만원대로도 살 수 있게 해주고 레저용은 이쪽 수요자들이 원하는 옵션과 액세서리 같은 걸 적용해서 입맛을 충족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만 완벽하게 갖춰도 한국의 SUV 전문 브랜드이자 독보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시절 렉스턴과 체어맨이 성공했던 이유만 생각해봐도 답은 간단합니다. 이때는 명성도 대단했습니다. 왜? 그 당시 현대기아 차에는 없던 사용과 옵션을 대거 장착했던 차들이잖아요. 그 시절 렉스턴과 체어맨은 최초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많이 붙는 차들이었습니다. 이런 건 고급차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차들한테도 필요한 겁니다. 어느 순간 특징이 없고 획일화 내지는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 받고 있지 않나요? 그러다가 레트로 열풍이 다시 불면서 독창적인 캐릭터를 원하는 소비자들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차별화가 곧 상품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엠블럼에 불 들어오는 것 같이 쓸데없는 거 말고요. 픽업트럭 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화물차를 원하는 사람과 레저용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선호하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기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포드는 정말 참고할 게 많은 브랜드입니다. 픽업트럭 라인업에서는 최강자라 할 수 있잖아요. 화물용은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레저용은 브롱코를 참고하면 좋죠. 액세서리 존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낚싯대도 걸고 조명도 걸고 말 그대로 현재 국내 브랜드 차이는 없는 걸 잘 공략해보자는 겁니다. 단순히 저렴한 차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잘 만든 저렴한 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가 그것도 국산차가 잘 팔리게 되는 거라서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 판도가 많이 뒤집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 차를 포함한 국내 브랜드들이 저가형 전기차 출시에 열을 올리거나 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정책과 보급이 재정비되거나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